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 특수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고 3법이 통과됐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택배기사와 학습시 교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ILO 국제노동기구 3법도 통과됐습니다. 하나씩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직장인 위주의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이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피해가 컸죠. 그래서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서 속도를 내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왔던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의 대상과 시기는 보호 필요성,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한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내년 7월부터 특고 종사자 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구직과 생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우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특고 종사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입이 일정치 않고 또 적게 번다,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혜택이 반가울 것도 같은데 또 반면에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래서 꺼려지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정부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고 종사자에게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계획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에게까지 또는 예술인 분들에게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요 저임금, 특고 또는 예술인 분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보험료의 한 80%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법안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 3법입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기자님이 짚어주시죠. 네,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그리고 교원노조법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주된 내용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당초 노동계가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생산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고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신인도도 좀 제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상 분야에서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역 분쟁 해결도 가능합니다. EU 측은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우리나라가 게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양국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이 FTA 노동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국제적인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 찍힐 뿐 아니라 EU와의 무역에서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해결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사정 합의 22개월 만에 이렇게 법제화 된 건데요. 네.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탄력 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이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기 위한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 내에서 유연 근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하루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일정 정산 기간 근로 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네, 근로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든 좋은 법인데 일각에서는 악용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의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고요. 또 해당 기간 근로 시간은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별 근무 시간을 미리 정하고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임금 보전 방안도 마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는 게 이재갑 장관의 설명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이 업무량 변동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일단 보완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산업 현장의 애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통해서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틀은 이렇게 모두 마련됐지만 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이 중소기업들은 준비도 덜 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서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의 기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정착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번 입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후속 조치 역시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류부였습니다.